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의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144쪽 합리적 선택과 시장의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합리적 선택을 배웠잖아요. 그때 어때요?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합리적 선택을 할 때 감정적으로 선택한 경우가 참 많다 보면 합리적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합리적 선택을 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 또한 효율성을 추구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효율성을 추구해서 자신은 굉장히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구성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와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가서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일어서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그 앞에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 뒷사람이 또 일어서게 되고 또 일어서게 되고 전부 다 어때요? 다 일어나 버리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죠? 이러한 경우가 어때요? 나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하다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저축이 구성의 모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 저축이 미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저축만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저축만 하고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게 대표적인 구성의 모순인데 이러한 경우 때문에 어때요? 효율적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불안정 경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보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아무래도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런 할 때 이렇게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이 이제 자원이 아주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 시장이나 과점 시장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안정 경쟁이다라고 하면 어때요? 완전 경쟁에 대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게 독점이나 하나, 이렇게 이제 하나의 기업만 있는 것은 독점이 되고, 이제 소수의 기업이 되는 건 과점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그런 독점 그래 하나이지만 과점이 소수라고 하는데 과연 어디서부터 소수인가라고 물어보면 어쨌든 일단 두 개부터는 소수고 이제 뭐 3개, 5개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공급자들이 서로 영향을 굉장히 크게 끼칠 수 있으면 아무래도 막연하지만 그것은 과점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독점이든 과점이든 문제점이 뭐냐면 공급자가 적은 거죠. 이게 이제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하나, 과점 시장은 이제 그 공급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공급자가 적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이렇게 독점 시장에서 그리고 과점 시장에서 담합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다시 이제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어때요? 공급자가 만약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저 혼자 어떤 것을 공급하는데 진짜 이것은 100원 정도나 받아야 될 것을 200원, 300원, 뭐 1000원까지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시장에서 역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독점하고 과점 이것을 잠깐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독점 시장 이해는 여러분들 그 영화관에 가면 팝콘 가게가 있잖아요. 그 영화관에는 그 팝콘 가게가 있으니까 그거 외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 이건 독점이에요. 그리고 뭐 프린터 제조 회사에서 보면 프린터는 굉장히 싸게 파는데 자사 제품에만 장착 가능한 잉크 카트리지를 이렇게 가격 높게 책정해서 그 잉크만 사용하게끔 한다라든가 이것도 독점이 되겠고 또 면도기 제조 회사도 면도기는 굉장히 싸게 하면서
거기에 맞춤형 면도날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면도날은 또 굉장히 높게 책정된 거죠. 이런 것 독점 시장이고, 뭐 놀이공원의 스낵 코너라든가, 이렇게 또 정부 쪽으로 본다면 뭐 담배, 인상공사 예전에 담배, 뭐 전기, 수도, 뭐 전화, 예전에 직전화 했던 거, 철도, 이러한 것은 독점 시장이 예가 되고, 과점 시장은 현재 이동전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석유 시장, 뭐 가전제품, 자동차 시장, 뭐 설탕, 뭐 커피,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과점 시장의 하나의 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 경쟁은 뭐냐면, 경쟁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원 배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의 부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 경쟁이나 공공재의 부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특성이 무엇인가? 공공재는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와 우리가 봐본다면, 공공재와 사유재로 한번 나눠본다면, 공공재는 이제 공공기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유재는 뭐예요? 내 돈으로 지불해야 돼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옷을 산다거나 음식을 사 먹는다거나 자동차를 뭐 산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공재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도로, 국방, 치안, 공원, 교육, 소방, 이런 것은 공공재에서 이제 공급되는 이제 공공기관을 통한 이렇게 이제 재화나 서비스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공공재의 특성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르죠. 그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도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쉽게 대가라고 하면 우리가 세금을 얘기 한번 할게요. 내가 세금을 이렇게 내지 않았다고 해도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원에 가로등이 있어요. 내가 이 가로등에 혜택을 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 보는 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비배제성이에요. 배제성은 뭐냐면 제외하는 거죠. 배제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건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금방 잠깐 보면 어때요? 사유재는 배제성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돈이 있어야지, 내가 너무 더운데 카페 가서 아이스 뭐 또 음료를 마신다든가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떤 것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돈이 없으면. 그래서 배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해서 너는 치안의 혜택을 보면 안 돼. 그런 건 아니란 거죠. 이건 비배제성. 그래서 공공재는 비배제성이 되고, 경합성은 뭐냐면, 여기 또 다시 올라가면, 경합성은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게 경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늘 너무 이렇게 콩국수가 먹고 싶어서 콩물하고 국수를 사러 갔어요. 근데 저까지만 이제 콩물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제 뒤에는 콩물이 다 떨어져서 못 샀어요. 내가 소비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은 소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경합성인데,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지 않은 거죠. 다리를 건너요. 다리는 어때요? 이제 공공재죠. 다리를 건너는데 내가 건넜으니까 너는 건너면, 내가 건너서 다리가 닳아졌어, 뭐 이렇게 해서 너는 뭐 이렇게 다리를 건넜을 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유재와 공공재의 비교를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안전 경쟁은 경쟁사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난 거고, 공공재의 그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긴 한데, 공공재는 뭐예요? 사람들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같은 서비스를 누리니까 무임승차가 뭐예요?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이익만 챙기려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로 이제 차를 타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무임승차의 문제도 생기기도 하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자료 1번에서 불안전 경쟁 자료 2 공공재의 특성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불안전 경쟁을 보니까 내시경 진단 장비를 공급하는 외국 기업 A사가 신제품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제 기존 제품에 대해서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A사가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그동안에 갖고 있던 것은 어때요? 부품이 안 되니까 예전에 있던 물건이 고장 났다 해도 그것을 고칠 수가 없이 다시 새로운 것을 사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이렇게 사다 보면 뭐예요? 이제 전 세계 72%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거의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 제품하고 신제품 간에 부품이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제품이 고장이 난다 해도 신제품을 이제 고치지를 못하니까 신제품을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굉장히 2-3천 원도 아닌 2-3천만 원이나 올려받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불안전 경제의 그런 하나의 단점의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재의 특성이에요. 공공재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공재 대표적 사례로 국방 서비스가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온 그들도 대한민국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국방 서비스를 소비한다고 해서 이건 비배제성이 되는 거죠. 그죠? 소비한다고 해서 국방 서비스 양이 감소하지 않는 거, 이건 비경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의 이러한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는 모든 국민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이제 그 정책을 채택했다고 하자. 이때 누군가가 이 정책에 반대해서 국방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 사람이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공공재의 특성은 뭐예요? 이거 비배제성이다라고 하는 거. 위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여기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알 수 있겠죠. 같이 구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145쪽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의 생산은 시장 원리에 충실한 민간 기업이 담당하기 어렵고 굉장히 그만큼 또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이러한 공공재는 어디에서 보통 국가나 정부에서 공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공공재 자원에 이제 생산의 자원이 풍부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는 먼저 보면 뭐예요? 여기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어떤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행위가 만약에 이렇게 시장에서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여러분이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또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면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어떠한 대가도 내가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시장 밖에서 있다라고 해서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래서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이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건데, 혜택을 줄 때 굉장히 그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는다라고 했고, 외부 경제가 혜택을 주는데 굉장히 좋은 면에서, 이게 좋은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하면서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다시 볼게요. 외부 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거죠. 이 때문에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어때요?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지하철에 누가 떨어져, 지하철로에 누가 떨어졌는데 정말 목숨 걸고 그 사람 구해줘야 될 입장인데 그 누군가가 구해준다라고 하면 구해서 서로 산다면 진짜 영웅이 되고 많은 사람한테 찬사를 받게 되죠. 그렇지만 어때요? 거기에 대한 뭐 또 구해줬다라고 해도 어디엔 적절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보상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적정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고 소비된 거죠. 근데 반대로 외부 불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뭐 담배 길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때요?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간접 흡연을 또 오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손해를 끼치지만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은 거죠. 내가 간접 흡연을 해서 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 라고 해서 거기에 나한테 보상해 주라고 해서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경제나 이렇게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적정하게 너무 소비가 안 된다. 아니 너무 또 소비가 많이 된다든가 생산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부 효과에 대해서 이게 이제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외부 경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백신 어떤 뭐 전염병에 대한 백신을 맞음으로써 어때요? 나로 인해서 어떤 전염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어때요? 이제 하나의 외부 경제가 될 수 있고 나무를 심어서 지구가 더 풀게 된다든가 뭐 이제 사막화를 막는다든가 이러한 것들 인터넷이 등장돼서요. 어마어마한 그 인터넷 거래 뭐 자료 수집 인력 채용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선행을 했다든가 이러한 이번에도 많이 나왔죠. 이렇게 이제 물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한 어떤 경찰의 어떤 선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장사가 되지 않던 곳이 어떤 정책적인 거라든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주변 환경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그 상권이 굉장히 발달했다든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경리단길, 가로수길, 이태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것은 외부 경제에 속하고 외부 불경제는 뭐냐면 뭐 자동차라든가 어떤 공장으로 인한 대기 오염, 그 다음에 뭐 소음, 뭐 환경 오염, 뭐 골프장 건설하면서 어떤 농약을 과다 사용하다 보니까 이 주변의 어떤 동네에 어떤 그 농약으로 인한 그런 아주 안 좋은 영향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외부 불경제예요. 이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처음에 할 때 이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쳐야지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쁜 영향까지 오게 된 거죠. 길거리 흡연이라든가 공장 건설로 인한 이렇게 뭐 폐수, 그다음에 오폐수 이런 것들 아니면 대기 오염 등 그다음에 범죄 이런 것도 외부 불경제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불안정 경쟁 금방 했죠. 공공재 부족, 외부 효과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는 어때요? 자원의 그러한 배분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예요. 이러한 것은 뭐냐면 시장 실패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부 효과 자체도 뭐예요? 이제 만약에 시장에서 이루어졌다면 사회의 어떤 적정량 수준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적게 생산되거나 소비되고 아니 많게 생산되거나 소비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인해서 어때요?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 실패다라고 하는 거 같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3번을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의 그러한 그 발생으로서 이제 그 구체적인 자료가 첫 번째 뭐냐면 양봉업자와 가수원 관계예요. 뭐냐면 꿀벌은 어때요? 꽃에서 꿀을 모아가고 그 과정에서 과일나무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수원이 있으면 거기에 꽃이 많이 피잖아요. 나무에 과일나무에. 그러다 보면 어때요? 꿀벌이 굉장히 더 많이 모여들죠. 꿀벌이 많이 모여들면 더 많은 과일을 수확할 수 있고 또 꿀벌 주인은 어때요? 꿀이 더 많이 생산되고 이러면서 서로 원치는 않았지만
서로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외부 경제에 속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때요? 뭐 양봉업자가 꼴을 더 많이 얻게 됐다 해서 대가를 지급한다든가, 또 과수원 주인도 역시 과일을 더 많이 수확했다고 해서 또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은 거죠. 이러한 것에 이러한 그 외부 경제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환경 오염의 외부 효과 중에 어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도치는 않았어요. 기업이 이렇게 오염 물질을 그렇게 배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거죠. 이거 역시도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물질이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보다 굉장히 더 많이 배출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많이 생산된다라고 할 수 있는 생산이나 소비. 그래서 이것도 어때요? 이것은 외부 불경제가 되겠죠. 그죠? 의도치 않았는데 외부 불경제의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외부 경제, 두 번째는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왜 시장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것들 다른 사례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걸 여러분 찾아서 이거 역시도 수업 일기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외부 효과가 있잖아요. 외부 효과를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정말 이것이 이제 어떤 대안으로 본다면 외부 경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것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굉장히 장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좋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인 외부 경제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뭐 상품을 어떻게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러한 자체를 좀 장려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외부 불경제인 경우는 오염물질이 굉장히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염물질이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벌금을 더 먹인다든가 세금을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죠. 외부 경제라든가 외부 불경제 역시도 거기에 따른 어떤 보조금을 하다든가 대가를 지불하게끔 한다면 이게 보다 더 이제 여기에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시장 실패의 여러 가지 형태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과서 146쪽 타인을 의식하는 비합리적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희소한 자원, 이제 작은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때때로 어때요? 이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길에 갔어요. 그 길에 가다가 너무 이쁜 옷을 입었어요. 근데 옷을 봤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반품은 안 되고 환불도 안 되는 그런 옷이에요. 네, 좀 싸지만 어쨌든 좀 싸게 파는 옷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근데 진짜 사서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옷이 너무 색깔이 안 맞아요, 나한테. 그다음에 이거 어때요? 그것은 바꿀 수도 없고 환불도 안 되니까 그냥 집에 있는 경우, 그냥 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비합리적 선택이 있긴 하지만 또 어떤 경우냐면 타인을 의식해서 비합리적인 소비가 나타나요. 첫 번째가 편승 효과예요. 편승 효과는 뭐냐면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아마 전부 한번 다 봤을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따라서 구매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편승,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밴드웨건은 뭐냐면 서커스라든가 정치 집회 때 행렬 맨 앞에서 밴드를 태우고 다니면서 분위기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뜻하는데 그 따라가면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같이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이라든가 기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또래 친구들의 어떤 구매하는 것을 사거나 새로운 패션을 따라가는 거, 또 유명 연예인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거,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보면 뭐 어때요? 어느 겨울에는 까만 롱패딩을 다 학생들 다 입죠. 그건 뭐예요? 정말 누구 한 사람 거의
예? 없이 그냥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거, 좀 뭐가 유행이다라고 하면 막 등골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엄마 나도 사줘 나도 사줘 해서 등골을 빼먹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유행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편승 효과입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도덕 규범에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가, 그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남에게 우리는 기준을 두고 따라가려고 하는 게 많죠. 이것이 편승 효과가 됩니다. 두 번째는 속물 효과라고 해서 스노브라고 해가지고 스노브 자체가 이제 뭐냐면 남을 깔보고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편승 효과는 남을 따라하는 것이 이제 편승 효과라고 하면, 이것은 스노브 효과는 뭐냐면 나는 남하고 달라.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이고 편익이고 문제가 가지고 남이 쓰냐 안 쓰냐, 난 안 쓴 걸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 이것이 속물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이제 구매 의사가 줄어드니까 남이 사용하는 건 별로 나는 안 써 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것만 사용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속물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불런 효과라고 해가지고, 배불런 효과는 학자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배불런이라는 학자가 신흥 부호들을 한가롭고 비생산적인 상류 계급이다 라고 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는 자신의 강자임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복종이나 존경을 유도해서 과시 소비를 통해서 내가 재산이 얼마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죠. 정말 자본주의 사회는 어때요? 현재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뭘로? 어떤 물건을 삼으로써 남한테 이렇게 굉장히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고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비싼 거를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배불런 효과입니다. 배불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나는 1억짜리 시계를 샀으니까 나는 부자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시 효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비싸면 안 살 것 같은데 고급 자동차라든가 명품 가방 등은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 이게 사는 것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백화점 명품점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0을 하나 더 붙였어요. 쉽게 0을 하나 더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 1,000원이면 만원, 뭐 1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정말 10배나 비싸는 거죠. 명품점이라고 하면 우리 100원, 200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1,000만원, 뭐 100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럴 수도 있는데, 정말 아무도 왜 잘못 붙였냐,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0을 하나 더 붙이니까 날개도 돋친 듯이 팔렸다는 거예요. 비싸다. 비싸니까 더 좋은 거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굉장히 이게 과시 효과, 그래서 이게 배불런 효과라고 하는데요. 정말 진짜 멋있는 사람은 나는 뭐 얼마짜리 옷을 입고 얼마짜리 시계를 입고 얼마짜리 승용차를 타고 이렇지 않아도 어때요? 확실히 풍부하다든가 성품이 정말 훌륭하다든가 매력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크게 드러내지 않아도 그저 그 자체로 멋있잖아요. 그죠? 굳이 그렇지 않아도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참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여러분들 조사 1부터 3까지의 주변에서 한번 찾아서 얘기해보고 또 의견도 한번 발표해보고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어떤 점을 따져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수업 일기에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배불런 효과, 편승 효과, 그 다음에 속물 효과, 이러한 것들에 비합리적인 소비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제가 교과 게시판에 배불런 효과에 대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공부에 많이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을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